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식은 일식, 태양을 식 가려버리는 거예요. 즉, 지구에서 보았을 때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 즉 달의 그림자가 지는 지역에서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즉,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다가 정확하게 이 태양의 앞부분을 지나고 있는, 완벽하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그린 선은 일직선이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일직선이 되면 여기에 달의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면은 딱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톱이나 이렇게 동전으로 태양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이 딱 앞에 와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림자가 생기고, 이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은, 아주 좁은 지역은 태양이 완벽하게 가려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본 그림자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만 반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바로 부분적으로 태양이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관계는 태양, 달, 지구가, 그래야 태양을 달이 가릴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는 완벽하게 일직선상에 위치를 해서 달이 사기 됐었을 때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매번 사귈 때 일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기 될 때, 그때 또 하필 완벽하게 이렇게 일직선이면 바로 일식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거를 개기일식이라고 하고요. 여기 반 그림자 부분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바로 부분일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지구가 태양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태양이 가려지려면 밤에는 안 되잖아. 그죠? 낮이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지구에서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일단 낮에 지구에서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서만,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일부 좁은 지역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이 완전 본 그림자에 들어가는 부분이 나라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기일식은 전체를 가리는 지역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부분일식 같은 경우에는 달이 태양의 일부분만 가리는 이렇게 반그림자 부분에서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진행 방향이 어느 쪽부터 가려지느냐. 즉, 달이 공전에서 태양 앞을 지날 때 태양의 어느 쪽부터, 이렇게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봤었을 때 달이 와서 이렇게 가려지니까 오른쪽부터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때도 오른쪽이 가려졌으니까 오른쪽이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빠져나와서 오른쪽이 가려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형태로 일식이 관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식은 이제 달이 안 보이는 거죠. 달이 안 보이려면 달도 어디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구에서 보았을 때 달이 지구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만드는 그림자에 태양이 가려지는 게 일식이라면,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이 순서대로 돼 있어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돼요.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이 달이 지구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때 태양빛을 지구가 가려버리니까 달이 반사가 못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름달일 때는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달이 여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이렇게 완벽하게 일직선이 안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달이 있더라도 있으면 충분히 태양빛이 와서 반사가 되니까 보름달, 망이 보일 수 있는데, 하필 이렇게 일직선이 돼버리면 그때는 완벽하게 지구 그림자 뒤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달이 안 보이고, 근데 그렇다고 또 완벽하게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달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빛이 가다가 이 뒤로 조금씩은 휘어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지는 건 맞는데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게 돼요. 예, 아예 안 보이진 않습니다. 태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빛이 조금씩은 와가지고 완전 안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지구 그림자로 들어갔었을 때 바로 월식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달이 다 가려져 버리니까 개기 월식이 되고요. 이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 사이에 걸치면 바로 부분 월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태양을 등져야 되잖아요. 뒤편. 그러니까 월식을 보려면 언제만 볼 수 있어요? 밤에만 볼 수 있어요. 일식은 낮에만 볼 수 있고 월식은 밤에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태양을 등지는. 그 대신에 밤인 모든 지역에서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달 그림자보다는 지구가 훨씬 크니까 지구가 만드는 그림자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보다는 월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훨씬 더 조금 더 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태양, 지구, 달이 순서대로 완벽하게 일직선상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위상상으로는 달의 위상이 망이었었을 때 일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본 그림자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가려져서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현상이 개기 월식, 밤만 가려지면은 부분식이라고 하고,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일식보다는 조금 더 오랜 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태양이 가려지는 게 지구 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디부터 가려져요? 태양 일식이 일어나는 방향하고 반대로 왼쪽부터 가려져서 왼쪽부터 빠져나오는 형태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매번 삭과 망일 때, 매번 삭과 망일 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하죠. 저게 완벽하게 일직선이 돼야지만이 뭐가 일어난다?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매번 삭과 망일 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구와 달의 공전 궤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완벽하게 일치하지를 않고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공전 궤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달은 이거하고 약간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여기 있어도 달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일직선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딱 크로스되는 요 지점에서 일직선이 됐었을 때만 일식하고 월식이 일어나는 거라, 이렇게 뭐 매번 자주 일어나는 현상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의 공전 궤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번 삭과 망일 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확인 문제 개념 쑥쑥 봅시다. 자, 1번은 뭐예요? 일식이죠. 개기 일식. 그러니까 니은. 그 다음에 2번은 개기 월식이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 밖에 보이는 요거 뭐냐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태양의 대기예요. 저거 코로나라고 합니다. 6번은 일식이 일어날 때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개기 일식이 나타나는 지역은 완벽하게 본 그림자 지역인 A 개기 일식. 그 다음에 반 그림자 지역이 좀 더 넓은 지역 C에서는 부분 월식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일식에 대한 설명이다. 일식은 달의 위치가 사길 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길 때 일어날 수가 있고요. 달은 어디에서 어디로 공전합니까?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니까 태양이 여기 쪽부터 가려진다. 일식은 오른쪽, 월식은 왼쪽부터 가려집니다. 8번. 오른쪽 그림은 월식이 일어날 때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개기 월식은 완벽하게 그림자에 들어간 이 B 위치가 개기 월식, 이렇게 반씩 걸친 이 A 지역은 부분 월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OXOO예요. 2번이 왜 틀렸냐? 월식이 일어날 때는 태양, 달, 지구 순서대로
일직선이 아니라 태양, 지구, 달, 즉 사귈 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탐구 A, 달의 위상을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그죠? 자, 확인 문제 봅시다. 탐구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답이 OX5예요. 원형 돌림판을 돌려도 전등의 빛을 받는 쪽은 항상 같으면 달이 보이는 모양이 맨날 똑같아야죠. 그렇죠? 빛을 받는 면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달의 위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봅시다. 그림은 달의 위상을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이 실험에서 전등은 당연히 태양이고, 스마트 기기는 관측자니까 지구고, 스티로폼 공은 달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 실험에서 스타이로폼 공이 가에 있을 때, 가에 있으면 오른쪽이 여기가 빛을 받으니까 무슨 달로 보여야 돼요? 상현달 모양으로 보여야 되겠지요. 그쵸? 그럼 여기서 누구?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태양, 지구, 달의 위치를 나타냈는데 달이 A부터 D에 위치할 때, 자, 일단은 D부터 봅시다. D가 삭, 얘는 안 보임. 그죠? 자, A는 상현달이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 그 다음에 B는 망이죠. 보름달. B는 다 꽉 채워진 달. C는 하얀 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왼쪽이 볼록한 달.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여러 날 동안 관측한 달의 위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위상 변화가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삭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삭이 없죠. 얘가 무슨 달이에요? 얘가 초승달. 얘는 초승달 반대인 금음달. 그 다음에 얘는 상현달. 얘는 하현달. 얘는 망. 이렇게 되니까 순서대로 초승달, 상현달, 망, 하얀달, 금음달 순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맞죠. 자, 여러 날 동안 달을 관찰했을 때 달의 위상이 달라지는 까닭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해서 달과 태양과 지구의 위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달의 위상이 계속 바뀌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식과 월식에 대한 실험인데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OXX 5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하고 3번이 틀린 게 전등 스타이로폼 공의 위치를 조정을 해도 전등과 스타이로폼 공은 가려지지 않고 항상 스마트 기기 화면에 나타나면은 일식하고 월식이 왜 나타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등, 스타이로폼 공, 스마트 기기. 그러면은 태양, 그 다음에는 달, 지구니까 이 경우는 일식이 일어날 때죠. 그쵸? 이럴 때 스타이로폼 공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태양이 가려지는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스타이로폼 공을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전등이 공 때문에 가려질 거란 말이에요. 스타이로폼 공이 전등 앞을 지나감에 따라 스마트폰 화면에서 전등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빠져나오는 것도 오른쪽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등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실험에서 스타이로폼 공이 이동하여 전등, 스타이로폼 공, 스마트 기기가
일직선을 이루었을 때 스마트폰의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등과 스타이로폼 공행 중 무엇인지 쓰고, 전등이죠. 왜요? 뭐가? 스타이로폼 공이 전등빛을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 다음에 4번은 일식과 월식의 원리인데, 이번에는 이게 태양이고 얘가 달이고 얘가 지구겠네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지금 달, 지에 해당이 되니까 일식이 일어날 때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맞는 거는 1번 손전등은 태양을 나타낸다가 되겠고, 일식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일식이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납니까? 사귈 때 일어나니까 태양, 달, 지구가, 또는 뭐 지구, 달, 태양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직선 상태에 있었을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은 태양, 지구, 달의 위치 관계를 나타냈는데,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의 위치는 망이 돼야 되니까 바로 언제예요? 태양, 지구, 달에 해당하는 B의 위치에 있었을 때, 망이 될 때 월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매번 망일 때 월식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여기서 잠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요게 아마 이제 달의 운동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해당이 되는데,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정리해준 표를 이용해서 풀면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태양이 오른쪽에서 오고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보면 여기는 삭, 그 다음에 여기가 상현, 여기가 망, 하현.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H 위치가 초승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F가 금음. 자,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 달이 A에 위치할 때, 자, 상현에 위치할 때 뜨는 시각을 써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기준이 되는 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삭이에요. 삭은 해가 질 때 같이 떠요. 06시에 떠서 12시에 남중을 하고 6시간 차이 18시에 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삭에서 상현이 되면 다시 몇 시간 차이가 나요? 6시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몇 시에 떠요? 12시에 떠요. 따라서 A에 위치할 때 뜨는 시각, 상현달이 뜨는 시각은 12시경에 동쪽 하늘에서 뜨게 되겠죠. 그러면 C는 망이잖아요. 망은 다시 여기서 몇 시간 뒤? 6시간 뒤. 그러니까 18시경, 초저녁에 보름달이 뜨게 되겠죠. 18시경. 달이 2에 위치할 때 남중시각, 그러면은 하현이잖아요. 하현달은 뜨는 시각이 언제 뜹니까? 24시. 자정에 뜨죠. 자정에 떠서 남중시각은 다시 여기서 얼마 뒤? 6시간 뒤. 그러니까 얼마? 06시경, 새벽녘에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달이 F에 위치할 때 남중시각, 달이 F가 어디니? 금음이죠. 금음은 하현하고 삭 사이에요. 중간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사이가 6시간이니까 하현과 삭 사이도 6시간이잖아요. 그럼 하현과 삭의 그 중간이니까 3시간 정도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금음달은 여기서 다시 3시간 뒤 03시쯤 떠서 6시간 차이죠? 09시쯤 남중해서 지는 시각은 몇 시에 져야 돼요? 다시 6시간 뒤 15시쯤 져야 될 거예요. 따라서 F에 위치할 때 남중 시각은 09시 아침 9시경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달이 C에 위치할 때 망이면 18시에 뜨죠. 그 다음 6시간 뒤인 24시에 남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6시간 뒤인 06시경에 달이 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E에 위치할 때 C에 위치할 때 지는 시각은 몇 시경? 06시경. 그럼 달이 E에 위치하면 하얀달이죠. 자, 하얀달은 24시에 떠서 06시 새벽에 남중을 하고 6시간 뒤인 몇 시에? 12시쯤에 정오경에 지게 되겠죠.
자, 쉽죠? 저 표만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 문제는 금방 푼단 말이에요. 자, A에서 H 중 자정의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달. 어차피 여러분들 모든 달은 다 동쪽에서 떠요. 그러니까 자정에 뜨는 달 누굽니까? 하연달이죠. 그렇죠? 따라서 하연달. 자,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달, 자정에 남중하는 달 바로 뭡니까? 보름달이에요. 자, 따라서 저기서 C에 해당이 되겠죠. 모양은 보름달. 자, A에서 H 중 저녁 6시경에 서쪽 하늘로 지는 달. 저녁 6시경에 지려면 18시에 져야 되잖아요. 18시에. 18시에 지는 달은 누굽니까? 삭이죠. 삭에 해당이 되고, 저기서 보면은 위치상으로는 G에 해당이 되고, 삭은 보여요? 안 보여요? 관측? 불가죠. 보이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표 하나만 있으면 요거 관련된 문제는 정확하고 아주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로 내신 쑥쑥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이 달라지는 까닭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그렇죠.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해서 달과 태양과 지구의 위치 관계가 계속 변해서 이렇게 모양이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달이 공전하는 모습인데 A는 달과 태양과 지구가 수직인데 햇빛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이쪽이 빛나 보여야 되죠. 그 상현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3번은 2번. 그 다음에 4번. 음력 22일에는 하연달로 보여야 되겠죠. 4번. 그 다음에 5번. 보름달이 동쪽 하늘에서 관측될 때, 그럼 보름달이 동쪽 하늘에서 관측된다는 소리는 보름달하고요, 태양하고는 정확하게 지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 따라서 보름달이 동쪽 하늘에서 관측될 때 태양의 위치는 당연히 반대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쪽 하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3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뭐 간단하죠. 2번. 그 다음에 8번은 3번. 여러분들 상현달하고 하현달은 똑같이 그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햇빛이 오른쪽에서 와서 둘 다 이렇게 오른쪽이 반사가 돼서 둘 다 오른쪽으로 볼록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관측자가 봤었을 때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얘는 반대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쪽이 오른쪽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왼쪽이 볼록한 달, 얘는 오른쪽이 볼록한 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현, 하현이라 모양이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8번은 3, 9번은 3번, 그 다음에 10번. 자, 일식과 월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2번이죠. 일식은 태양이 지구 그림자가 아니라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이 바로 일식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매번 언제일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사귈 때 일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2번. 그 다음에 12번은 4번. 그 다음에 13번. 자, 일식이 일어날 때는 항상 어디부터 가려져요?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오른쪽부터 빠져나옵니다. 따라서 나가다. 요 순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4번은 그림은 태양, 지구, 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달이 A에 위치할 때 부분 월식이 일어난다. 그렇죠. 반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분 월식이 일어나는 거 맞고, 달이 B에 위치하면은 달이 관측되지가 않는, 일식은 태양이 안 보여요. 그런데 월식이 되면은 달이 관측되지 않는 건 아니고 불그스름하게 보여요. 불그스름하게
관찰이 됩니다. 태양이 워낙 커서 햇빛이 아예 도달하지 않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관측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예, 불그스름하게 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C에 위치할 때 월식은 예, 안 일어나고 예, 월식은 예, 위상이 망일 때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예, 지구가 훨씬 그림자가 크기 때문에 월식은 예, 밤인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다 관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4, 그 다음에 16번 서술형 문제 봅시다. 그림은 달이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달이 A부터 F에 있을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모습. 자, 이번에 이제 햇빛이 태양이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예요? 예, 사기에 해당이 되죠. 그쵸? 그리고 위상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가니까 A가 상현.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를 확인을 잘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망. 여기가 하현. 그 다음에 F는 그러면은 초승달. 그 다음에 D는 금음달. 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A는 상현달이니까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 그 다음에 B는 망이니까 예, 보름달. 그 다음에 C는 여기서 어디냐? B, C. 하현달에 해당이 되니까 왼쪽이 볼록한 달. 그 다음에 D는 금음달에 해당이 되니까 예, 금음달은 왼쪽이 이렇게 조금 볼록한 달이죠.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사기니까 아예 안 보입니다. 예, 초승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금음달하고 반대로 예, 볼록하게 생긴 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어느 날 일식이 일어났었을 때 태양, 달, 지구상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A 지역이 지금 완전히 본 그림자에 해당이 되잖아요. 계기 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본 그림자에 해당하는 B고, 그 다음에 부분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은 반 그림자 부분에 해당하는 B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일식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태양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예, 오른쪽부터 가려집니다. 그 이유는 달이 어디에서 어디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에서 동으로 예, 예,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오른쪽부터 가려지게 된다. 자, 일식보다 월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 더 넓은 까닭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는 현상이니까 일식은 뭐에 의해서? 달 그림자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는 거고, 월식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그림자에 예, 달이 가려지는 거니까 더 넓은 까닭은 당연히 뭡니까? 지구 그림자의 크기가 어떻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구 그림자의 크기가 달 그림자보다 커서 예. 예, 크기 때문에 월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도 더 넓고, 그 다음에 월식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도 어떻게 됩니까? 더 길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 봅시다. 달의 공전 방향과 천체의 운동 방향이 다른 것은, 자, 달의 공전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요. 그쵸? 서에서 동으로 가는데, 이 중에 다른 거는 바로 뭐밖에 없습니까? 예, 달의 일주운동만. 일주운동은 어디에서 떠서? 동에서 떠서 남으로 가서 서쪽으로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일주운동 방향 또는 별의 일주운동 방향, 예, 이런 것들은 다 동에서 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달의 모습. 이게 무슨 달이에요? 초승달에 해당이 되죠. 오른쪽이 약간 볼록한 달. 그죠? 크루아상처럼 생긴. 그러니까 초승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사기니까 어디에 해당이 돼요? A가 초승달, B는 금음달에 해당이 될 거예요. 모양상으로 봤었을 때. 자, 달은 A에서 B 방향이 아니라 B에서 A로 가야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는 달이 A에 있을 때 위상이다. 맞죠? 이날부터 3에서 4일 뒤에는 예, 상현달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그림은 서로 다른 날 해가 진 후 같은 시각에 달을 관측한 모습이요. 자, 지금 얘는 상현달이요. 상현달이 정확하게 남중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럼 상현달은 언제 떠요? 여러분들 12시에 떠서 18시에 남중을 해요. 그러니까 18시에 남중을 했다는 소리고, 얘는 지금 달이 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쪽 하늘에서 뜨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달? 예, 상현달. 얘는 보름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각은 바로 18시, 언제? 초저녁쯤에 해당이 될 거예요. 해가 진 직후에. 따라서 상현달은 음력 언제입니까? 얘는 음력으로 대략 7에서 8일, 보름달은 대략 15일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얘는 틀렸고, 얘는 맞고, 틀렸고. 그 다음에 얘는 남중을 했으니까 남쪽 하늘이고, 보름달은 뜨고 있잖아요. 왜? 같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 하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남쪽 하늘인 게 맞고요. 관측 가능한 시간은 선생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수 있다? 해가 진 직후부터 볼 수 있다. 그러니까 12시에 떠서 18시에 지나서 24시에 지니까 해가 지는 시간 18시부터 24시까지 대략 6시간 볼 수 있는 게 맞고요. 보름달은 18시에 뜨잖아요. 그럼 18시에 떠서 24시에 남중하고, 그 다음에 06시에 지니까 해가 지고 난 직후부터 해가 뜨기 직전까지 계속 볼 수 있어요. 가장 오래 관측이 가능한 게 누구다?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따라서 얘는 틀렸어요. 대략 몇 시간 볼 수 있냐면 약 12시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 지구, 달의 배열은 일직선이 아니라 수직이고요. 얘는 일직선으로 배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실제로는 태양, 지구, 달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보름달일 때고, 상현달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누가 더 길어야 돼요? 나가 더 멀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비교적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에 모식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거는 일식이 일어날 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월식이 일어날 때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일식, 나는 월식이니까 틀렸고요. 매월 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완벽하게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이 돼야지만이 바로 일식 또는 월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는 언제? 일식은 사귈 때, 그 다음에 월식은 망일 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렸고, 나의 현상은 그렇죠. 지구에서 월식은 밤인 모든 지역에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어느 날 일어난 월식의 진행 과정 중에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일식은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월식은 어디부터 가려져요? 왼쪽부터 가려지게 돼요. 자, 따라서 이게 객이 월식이라 완전히 가려진 상태고, 그 다음부터 왼쪽부터 점점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A에서 B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월식은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오른쪽부터 빠져나오고, 월식은 왼쪽부터 가려진 다음에 왼쪽부터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월식은 A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틀린 거고요.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일직선을 이룰 때, 즉 이때가 언제입니까? 망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고, 이날 달 전체가 지구의 그림자 안에 들어가니까 바로 계획이, 월식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단원평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얘는 누구예요? 모양이 불규칙하고 화성하고 목성의 공정 궤도 사이에 주로 존재를 하는 누굽니까? 소행성에 해당이 되겠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명칭은 행성이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태양계 구성 천체 중 외소행성, 그러니까 명왕성 같은 것들을 외소행성이라고 하는데, 일단 행성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외소한 행성이니까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태양에 가까워져서 꼬리가 생기는 거는 외소행성이 아니라 해성이에요. 해성.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를 끌어당길 정도로 중력이 큰 게 아니라 지배력이 없죠. 그렇죠?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혜성 보니까 요새 김혜성이 네. LA 다저스 가서 아주 잘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다음은 태양계 행성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대기가 거의 없어 밤낮의 온도차가 크고 운석 구덩이가 많다. 예, 수성이죠. 다음에 태양계 행성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건 누구예요? 목성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의 소용돌이로 생긴 대흑점이 나타나는 거. 대적점은 뭐예요? 목성이죠. 그리고 대흑점이 있는 건 바로 해왕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물과 대기가 있어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는 지구에 해당이 되니까 순서대로 수금, 목, 해왕성에 해당이 되겠죠. 가라, 나, 다. 가라, 나, 다. 예,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오른쪽 그림은 태양계 행성을 자, 질량이 크고 반지름도 큰 B는 뭐예요? 목성형 행성에 해당이 되고 질량과 반지름이 작은 A는 지구형 행성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이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아요. 태양계 바깥에 분포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어차피 다 태양계 행성인데 태양에서 좀 더 멀리 분포할 뿐이지 태양계 바깥에 분포를 하는 거는 그 외계 행성입니다. 자,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 행성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질량은 목성 행성이 크죠. 반지름도 목성 행성이 크죠. 이건 맞네요. 고리는 목성 행성이 다 있어요. 표면이 암석과 기체로 되어 있는 건 서로 바뀌었고요. 예, 화성은 지구형 행성, 천왕성은 맞죠. 여기서 토성이 여기로 와야죠. 화성이 여기로 가야 되고 이거 맞는 거는 2번만 맞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태양에서 관측되는 여러 현상들을 나타낸 거예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구 표면에서 나타나는 쌀알무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죠. 홍염. 그 다음에 다는 플레어 같네요. 그죠? 흑점 주변에 있는 표면 폭발 현상인 쌀알무늬 채층 홍염 틀렸고 가는 태양의 대기가 아니라 광구 표면입니다. 나는 광구에서 나타난 검은 점은 흑점이죠. 플레어는 태양의 대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상시에는 잘 관측이 안 돼요. 그죠?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흑점수가 많아지고 홍염과 플레어가 자주 발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태양 표면에 흑점수가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뭐 3번이 틀렸죠. 지구에서는 오로라가 평소보다 자주 그리고 또렷하게 관측이 돼요. 네. 특히나 극지방보다도 더 위도가 낮은 데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8번 천체 만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각대, 균형축, 가대 순으로 설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삼각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가대 놓고 균형축 설치해 줘야 되겠죠. 여기가 순서가 바뀌었죠. 대물 렌즈는 상을 확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반 렌즈죠. 가대는 경통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쵸? 거기다가 그러니까 만환경을 거치해 놓는 것 자체가 누굽니까? 가대죠, 가대. 그죠? 그리고 행성을 관측할 때 주변이 어두워야 돼요. 밝으면 주변 빛이 너무 밝으면 행성이 또렷하게 안 보여요. 달을 관측할 때는 항상 달뿐만 아니라 모든 천체든 저배율로 관측을 하다가 점점 고배율로 가져야지 맞는 거예요. 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결국에는 무슨 운동입니까? 다 일주 운동이죠. 일주 운동. 이거는 뭐예요? 공전. 달의 위상 변화하고 일식은 달의 공전. 네. 그 다음에 계절별 별자리 변화는 지구의 공전이죠.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날 밤하늘에서 몇 시간 동안 본 북극성과 북두칠성에 대한 모습이다. 자, 1시간당 15도의 각도로, 각속도로 뭐라고 있습니까?
공전을 하고 있죠. 아니, 자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45도니까 몇 시간? 3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니까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동쪽에서는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 서쪽에서는 내려와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A에서 B로 이동을 한 게 맞고, 북극성이 보여야 되니까 당연히 남쪽이 아니라 북쪽 하늘을 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맞죠? 그 다음에 11번. 우리나라에서 각기 다른 방향의 하늘을 향해 같은 시간 동안에 사진기를 고정해 놓고 봤어요. 사진을 봤더니, 자, 얘는 별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얘 어느 쪽 하늘이요? 남쪽 하늘에 해당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평선 쪽으로 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고 있는 거죠. 서쪽 하늘. 그 다음에 이렇게 동심원 모양을 그리고 돌고 있는 거는 어느 쪽 하늘입니까? 예, 북쪽 하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남, 서, 북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번. 그 다음에 12번. 다에 대한, 즉 북쪽 하늘을 관측한 별의 일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고요. 북극성 맞고요. 천체는 P를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래서 기억 니은이에요. 자, 시계 반시계가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학생들이. 자, 태양의 연주운동. 연주니까 뭐예요? 1년을 주기로 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맞죠?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인 서에서 동쪽 방향인 거 맞습니다. 연주운동 방향은 반대가 아니에요.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태양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별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쵸? 그게 태양이 이동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도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황도 12궁과 공전 궤도상에서 지구의 위치를 나타낸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태양이 지나는 위치가 대략 몇 월이냐면은 9월쯤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나는 게 그냥 그 계절이에요. 따라서 태양의 위치가 3월이 아니라 9월이고요. 그럼 한밤중에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태양하고 몇 개월 차이 난다? 6개월 차이 난다. 따라서 사자가 아니라 누구다? 물병자리다. 저녁 6시경 태양이 서쪽 하늘로 질 때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별자리는 여기서는 전갈자리가 떠오를 수가 없죠. 떠오르려면은 여기서 여기서 떠오르려면 누구 해야 돼요? 12시에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가 누굽니까? 물병자리잖아요. 그럼 초저녁에 뜨는 자리도 누구 해야 돼요? 물병자리여야 된다란 말이에요. 전갈자리는 생뚱맞죠. 어디 있냐? 전갈자리가. 여기 있는데 말도 안 되죠. 한 달 후에 태양은 처녀자리를 지나야 돼요. 매달 지나는. 이거는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라고 그랬습니다. 2개월 후면 태양은 어디로 가 있냐면 천칭자리로 가 있을 거고, 그럼 지구는 6개월 뒤인 5월인 양자리 쪽에 여기에 있을 거예요. 따라서 자정의 남쪽 하늘에 양자리가 보인다.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15번. 달의 운동과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은 공전 주기가 하루에 한 바퀴가 아니죠. 대략 한 달 정도 돼요. 한 달까지는 안 되고요. 한 27.3일 정도 돼요. 그리고 달은 참고로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가 같습니다. 1년에 한 바퀴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바퀴죠. 달의 모양과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달이 공전하기 때문이고, 4번이 맞죠? 그래서 달의 위상이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태양이 오른쪽에 있죠? 따라서 B는 삭, C는 상현,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얘는 망, 보름달,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하현달. 그러면은
얘는 보름달보다는 크고, 아니, 하얀 달보다는 크고 보름달보다는 좀 작아야 되는데 왼쪽이 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예, 여기서 보면은 딱 5번이 맞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2, 3, 망 하얀. 하얀이면 이거 선생님 그림 잘못 그렸다. 왜냐면은 하얀 달은 왼쪽이 볼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이 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반달보다는 오른쪽이 약간 볼록해야 되겠죠. 그럼 몇 맞는 거 누구야? C 상현달. 예, 3번이 맞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달의 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무슨 달이에요? 왼쪽이 볼록한 하연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현달 아니고 그래서 음력 22일에서 23일경에 관측이 됩니다. 자, 하얀달은 언제 뜹니까? 자정에 뜨죠. 24시 자정에 떠서 06시에 남중하고 12시에 져요. 따라서 새벽 6시경에 남중을 하니까 남쪽 하늘에서 관찰이 된다. 맞습니다. 그죠? 선생님 만들어 놓은 표, 알려드린 표대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18번. 그림은 북반구에서 일식 진행 과정을 나타냈다. 자, 어디부터 가려진다고 그랬습니까? 일식은 오른쪽부터 가려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다 가려지지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식이죠. 이날 밤에는 달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니죠. 이건 일식이니까. 일식 때 월식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날은 달과 태양과 지구, 이날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위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사계에 위치해 있었을 때 일식이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19번. 그림은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 태양, 달, 지구의 위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 A가 개기 일식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죠. 따라서 달의 그림자가 닿는 A 지역에서 개기 월식이네, 진짜. 그러니까 틀렸고. B 지역에서는 일식, 여기서 B는 부분 일식이죠. 부분 일식이기 때문에 관측할 수 없다는 아니고 부분 일식을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개기 일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이 D에 위치할 때는 사기 아니라 망이고 달이 C와 E에 위치할 때 부분 월식이 관측이 된다. 이거는 부분 월식이 맞는데요. C는 부분 월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월식이 일어날 때 달은 왼쪽부터 가려집니다. 일식은 오른쪽부터 가려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표는 태양계 행성을 A, B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자, A 집단 수금지화 뭐예요? 지구형 행성. 자, 그 다음에 B 집단은 목토천해 목성형 행성. 그죠? 행성을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집단의 물리적 특성 두 가지는 일단은 뭐가 있어요? 질량, 반지름, 그 다음에 위성수, 그 다음에 고리, 유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질량은 누가 큽니까? 목성형이 크죠. 반지름도 누가 큽니까? 목성형이 크죠. 위성수는 누가 많아요? 목성형이 많고요. 고리는 목성형 행성은 다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밀도만 지구형 행성이 큽니다. 밀도만 물리량으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21번. 오른쪽 그림은 태양의 표면을 관측한 모습이에요. 자, A는 뭡니까? 흑점이죠. 흑점. A는 흑점. 그 다음에 B는 쌀알무늬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A가 검게 보이는 까닭은 주변보다 약 2000도씨 정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쌀알무늬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광구 아래 대류층에서 태양 물질의 대류 현상 때문에 저 쌀알무늬가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류 물질이 상승하는 곳은 밝게 보이고
하강하는 곳은 조금 어둡게 보여서 쌀알 무늬가 나타나게 돼요. 자, B 시기와 비교할 때, 자, A 시기는 지금 태양의 흑점 극대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극대기에 해당이 되니까 A 시기에 해당을 할 때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일단은 뭐 코로나의 크기 증가, 그죠? 그 다음에는 폭염 증가, 예. 그 다음에는 플레어 증가, 예. 예, 이런 것들이 플레어가 더 자주 발생을 하게 되겠죠, 결국에. 그 다음에 A 시기에 태양의 활동에 의해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현상은, 이때는 태양풍이 워낙 강해지잖아요. 그쵸? 따라서 위성통신 두절 현상, 그죠? 위성통신 두절, 예. 그 다음에는 뭐 인공위성 고장, 그 다음에는 GPS 고장, 그 다음에는 정전, 그 다음에는 오로라, 빈발,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랑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랑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자, 다음 23번. 그림은 지구의 공전 궤도와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12공을 나타냈는데요. 지구가 A에서 B로 갔어요. 그러면 태양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와야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관측되는 태양의 위치는 궁수 자리에서 어디를 지나? 염소 자리 지나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까지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에서는 궁수 자리가 B에 왔었을 때는 반대편이니까 물고기 자리에 있어야 될 겁니다. 태양이 연주 운동을 하는 까닭은 결국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시운동이죠. 겉보기 운동. 그죠? 실제로 태양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지구의 공전 때문에 보이게 되는 현상이죠. 자, 그림은 달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인데, 달이 A의 위치에 있을 때 태양, 지구, 달이니까 무슨 달이에요? 상현달에 해당이 되죠. 수직이니까.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은 오른쪽이 볼록한 달에 해당이 되겠고, 달의 위상이 변하는 까닭은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다음에 25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날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 그러니까 뭡니까? 일식인데, 일식은 사귈 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치면은 태양, 달, 지구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지구, 달, 태양이라고 써도 되기는 해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까닭은 결국에는 뭡니까? 달 그림자에 지구의 일부 지역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태양빛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게 바로 뭡니까? 계기 일식에 해당이 됩니다.